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리포액트의 윤상현, 윤상현 지금 이분 국민의힘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무소속으로 있죠. 눈치 보면서 이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것 같은데 입건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기소가 될 수 있는 공소시효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잖아요. 이 사람 이거 넘어가게 생겼네. 근데 이게 잘 이슈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파헤쳤어요. 도대체 윤상현을 누가 봐주고 있는 거야? 살펴봤더니 윤석열 총장의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폭로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리포액트에다가 올렸는데 이거 아니다. 요거. 네, 제가 리포액트에다가 이거 폭로를 해드렸어요. 아까 그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톱 기사고 그 다음 기사가 요거예요. 윤상현 기사. 이거 시간 되시는 분들 가서 읽어보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한학수 PD수첩 우리 선배인데가 이제 제 기사를 콕 집어가지고 어제 올리셨더라고요, 페북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그래요. 한학수 선배 고맙습니다. 이게 원래 PD수첩에서 원래 먼저 좀 다뤘던 이슈예요. 그런데 한바왕 유상봉 씨의 이제 폭로를 듣고 이 유상봉 씨가 뭐라고 주장했어요, PD수첩에. 윤상현 의원이 자기랑 이제 따로 여의도에서 만나가지고 선거일 한두 달 전쯤 만나가지고 당신 허위 사실을 좀 담아가지고 어떤 나의 경쟁 후보들 상대로 좀 검찰에 뭐 진정서 같은 거 좀 내줘, 이렇게 했다라고 유상봉 씨가 폭로를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윤상현 씨는 그걸 부인하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보좌관이 다 꾸민 일이다. 그래서 윤상현 보좌관은 구속이 됐거든요, 유상봉 씨랑 같이. 근데 정작 폭로자는 구속이 됐는데 정작 몸통으로 의심되는 윤상현 씨는 입건조차 안 됐어요. 구속도 아니고 여러분, 입건이에요, 입건. 기소도 아니고 입건. 잘 보셔야 돼요. 구속도 아니고 입건이에요. 아니 어떻게 입건조차 안 될 수가 있어?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고소만 해도 그냥 바로 배당돼서 수사에 착수하는 게 검찰 아니었나? 니네들 편 시민단체 고소만 하면 뭐 4시간 만에 배당돼가지고 수사에 착수하고 그러더만. 정작 그죠? 구체적으로 PD수첩이 막 보도까지 다 했는데도 입건도 안 돼요. 경찰에서 소환 요구했죠. 그것도 다 사연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겨울가오님. 그런데 이제 제 핵심 이제 내용이 이거예요. 기사 핵심이 이건데 한학수 선배가 잘 찝으셨어요. 인천지방청 진흥수사대가 벌이고 있는 선거법 위반 수사 관련 검찰 수사지휘를 누가 하고 있느냐, 제가 살펴봤더니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이거 담당하죠. 이건 이제 업무 시스템상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라까지는 알지만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이 누구인지까지는 잘 안 보거든. 제가 보니까 이희동 검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수원 32기. 근데 이희동 검사가 구체적으로 과거에 무슨 수사했나 제가 살펴봤더니 어랍쇼 이런 게 검색이 되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해 초 인사 때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특별히 자기 주변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검사들이 6명, 7명 있거든요. 예전에 한명숙 수사했던 그 새끼 검사, 걔도 있었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걔도 있고, 그리고 그 7명 중에 한 명이 또 이희동 검사라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서
이거 윤석열 요 사건 요거 담당하고 있었네. 그런데 지난달 말 인사 때 인천지방청 형사 7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네. 그러면 이 사람 입건조차 하지 못하게 수사지휘를, 검찰의 이런 이상한 수사지휘를 누가 했겠냐. 이희동 검사 혼자서 했을까요? 과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현직 국회의원이 달려있는 건데, 이건 당연히 검찰총장과의 어떤 사인이 있지 않고서는 일개 지방지검의 공공수사부장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희동 검사랑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희동 검사를 정치적으로 일단 의심해 볼 수 있고, 근데 다만 저는 의심만 갖고 기사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로 뛰어다닌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냐, 과연 경찰이 정말 입건조차 못할 정도로 수사를 엉터리로 했냐, 제가 그걸 살펴본 겁니다. 일주일 동안 막 돌아다녔어요. 누구누구 만났냐, 한바 그 업계 관계자도 만나고, 경찰, 검찰 관계자도 만나고, 또 지역, 그 인천 지역에 언론인들이 좀 있거든요. 대충 이거 다 소문이 나 있어서 이 언론인들 상대로도 취재하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쭉 만나가지고 경찰의 수사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를 파악을 했어요. 파악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알아낸 거예요. 경찰이 검사랑 싸웠대요. 경찰은 이제 저랑 인터뷰를 이제 거절해가지고 제가 뭐 경찰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KBS 보도 보면 이런 정도로만 보도가 되고 말았거든요. 경찰은 입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라서 입건도 못한다. 이렇게 서로 이제 대립했고, 그래서 경찰은 최종적으로 아예 입건도 안 했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우린 그냥 딱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그런데 경찰은 엄청나게 많이 수사를 했는데 무슨 증거가 불충분이라는 거냐. 그래서 싸웠다는 거예요. 대놓고 이희동 검사랑 윤석열 측근이랑. 그래서 경찰이 웬만해서 이렇게 검찰에 들이받지 않거든요. 진짜 빡친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자기들이 수사를 하고, 이 수사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게 한 수십 페이지 되거든요. 수사 서류가. 그렇게 지금 얘기가 있어요. 수십여 페이지 분량의 수사 서류를 제출했고, 그리고 PD수첩 보도하기 훨씬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내사에 착수해가지고 수사를 했던 거예요. 수사기간도 제법 길었고, 심지어 윤상현 의원이랑 이 청탁 관계인이 같이 만나는 사진까지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예. 이거 윤상현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개입되어 있다라는 정황을 담아가지고 수사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 구속도 아니고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입건해서 수사하겠다 그러는데 입건조차 못하게 한 거예요. 검찰이.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싸운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 그냥 단순히 뭐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경찰은 어떤 결정적인 물증, 윤상현 의원이 이제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은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확보가 돼야 해요. 윤상현 의원이랑 윤상현 측근이랑 유상봉 씨 등이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서 회의했다고 하거든요. 이때 녹취를 했대요. 근데 이 녹취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잠수 타고 있나 봐요. 경찰에 협조를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겠어요? 영장을 발부받아야죠. 통신영장이든 구인영장이든. 근데 입건조차 못하게 하니까 법원에서 이게 나오겠냐고요. 경찰이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정적 물증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놓고 검찰은 물증이 없어. 결정적 증거가 없어. 입건하지 마. 이런 수사지휘를 검찰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경찰이면 열 안 받겠습니까? 책상을 뒤집어 엎죠. 그래서 경찰이 찾아가가지고 이희동 검사랑 대놓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만한 위치에 있는 분한테 제가 복수의 경로를 통해서 취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 하나. 길 위에서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작비를 잘 쓸게요. 검찰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수가 읽혀요 저한테. 여러분 잘 보세요. 야, 경찰이 얼마 전에 윤상원 소환 통보했더만.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입건하라는 수사지가 나온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헷갈리실 분 계실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아침인가 급하게 속보로 뜨더라고요. 인천지방청이 윤상현 의원을 소환 통보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요. 뭘로 소환했냐면 명예훼손 혐의로 이걸로 소환한 거예요. 혐의가 바뀝니다. 이게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안상수 씨가요. 그죠? 예, 이제 윤상현의 이제 경쟁자죠. 윤상현이 자기를 모함했다. 허위로 유상봉을 동원해가지고 모함했다. 이래가지고 명예훼손으로 9월 7일날 명예훼손으로 어디다 고소하냐? 인천지검에 고소를 해요. 인천지검에다가.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인천지검에다 고소해? 그리고 여러분 고소일은 7일인데요. 안상수 씨가 조사받고 나온 날이 언젠지 알아요? 고소일 당일. 심지어 7시간 동안. 이건 검사가 미리 시간을 빼두고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안상수 씨랑 검찰이랑 미리 상의를 한 거예요. 선거법 위반 말고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해.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검찰이 이거 입건도 못하게 하니까 경찰이 빡쳐갖고 일종의 좀 폭로를 한 거잖아요. 입건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입건은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검찰이. 근데 대신 국민들이 약간 헷갈리게 할 만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로. 여러분, 이게 왜 명예훼손 혐의로 왜 바꿀까요? 여러분, 예, 합리적 의심. 여러분, 명예훼손은요 엄청 많아요. 이런 사건은. 예. 선거법 위반은 여러분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이러면요 이거 당연히 6개월 안에 수사가 끝나야 돼가지고 바로바로 이게 의원직이 날아갑니다. 예? 그런데 명예훼손은요 이거는 수사를 1년 동안 안 해도 2년 동안 안 해도 국민들이 까먹어도 이거 잘 모르는 사건들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해서 입건을 했는데 이거 검찰이 언제 처리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그래서 추측하건데 이거 검찰에서 어쩌면은 이 명예훼손 혐의로 바꿔가지고 이 사건을 묵히려고 수 쓴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까먹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버티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거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습니까? 현직 의원인데 여러분. 그래서 경찰이 소환 통보했다고 하죠. 안상수 씨한테. 그죠? 이 사람 만약에 경찰에 출석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체포영장이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현직 의원인데 고작 명예훼손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경찰에 절대 출석 안 해요.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는 돼야 국민적인 관심이 이어지기 때문에 소환 통보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마지못해 몰래 이제 나갈 수는 있는데 명예훼손 이런 거 가지고는요 여러분 경찰에 출석 안 합니다. 예, 체포영장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1년 2년 버티면 우리 이제 까먹기 시작하는 거죠. 윤상현이 지금 무슨 국민의힘 무슨 대변인도 아니고 지금 무소속으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이 사람은 누가 관심 갖겠어요. 게다가 인천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잊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검찰, 경찰, 이제 법조 이런 취재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수가 읽혀요, 바로. 예. 근데 지금 언론들이 이런 거 다 놓치고 있어요. 예. 워낙 중요한 이슈가 워낙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하는데, 아무튼, 경찰은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명예훼손 혐의로라도 수사하자 해가지고, 그죠? 공직선거법 말고, 뭔가 이렇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00% 예, 안 나옵니다. 예, 인천지방청 지능수사대 윤상현 절대 출석 안 합니다. 그래서 이희동 검사의 어떤 전략이 아닌가 일단 저는 의심을 하고 좀 더 취재를 해볼 겁니다. 취재를 해볼 거고 이 사람이 또 공교롭게도 인천지방청 형사 7부장으로 최근 자리를 옮겼네. 그럼 여기서 이제 명예훼손 사건 담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희동이 계속 요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사건 최초 의혹제 기자 유상봉 씨만 구속됐습니다. 네. 폭로자만 구속됐어. 의혹의 당사자는 그죠? 네, 저렇게
잘 살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검찰의 수사 지휘입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이거 직접 뭐 검찰, 경찰 출입하고 있는 기자도 아니어서 제가 취재할 수 있는 일단 한계는 일단 여기까지예요. 근데 다만 제가 좀 더 시간을 내 가지고 여력이 닿으면 좀 더 제보가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검찰의 수사 지휘가 과연 적절했는지 제가 좀 더 살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취재가 진척이 되면 여러분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또 리포트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4,500명밖에 안 봤어요. 여러분 이거 한 1만 명 보실 수 있도록 여기저기 좀 퍼뜨려 주세요. 그래서 한학수 선배가 보다 못하셔가지고 자기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이분 진짜. 예, 얼마 전에 제가 지난해 말에 한학수 선배 찾아가서 한번 봤거든요. 밥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MBC 그 사옥을 2시간가량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 주시더라고요. 스튜디오 PD 수첩 촬영 현장도 보여주시고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사진도 찍게 해주시고 자기 이제 옛날 얘기도 좀 해주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워낙 이제 힘겨운 과정을 이제 딛고 이제 언론계에 복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격려해 주시면서 이제 MBC를 이렇게 2시간 이 바쁘신 분이 저를 이제 견학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힘낼 수 있도록 많이 힘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 취재하다 막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찾아오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도움을 받아서 이런저런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자로서 다시 활동하게 된 것. 정말 많은 선배 언론 우리 선배들께서 참 정말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학수 선배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직접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진 않으시더라도 저한테 막 생활비 붙여주시는 선배들도 있고 막 뭐 카톡으로 뭐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도 있고 되게 많아요. 한결에 약간 창간 원로 선배들도 최근에 연락 많이 주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하는 일이 뭐랄까 응원을 많이 해주고 싶으셨나봐요. 그 마음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커다란 실수를 우리 언론계와 시민사회에 했지만 다시 이렇게 용기 내가지고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죠? 생기는 거죠.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끼친 빚을 갚는 심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를 쓸 때마다 전 되게 뿌듯해요. 기자로서 내가 할 일 다 제대로 하면서 우리 시민사회와 언론계에 끼친 누를 이런 식으로 갚는구나. 나는 평생 이렇게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지. 이런 어떤 기자로서의 사명감 다시 갖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학수 선배 페이스북 글 보고 사실은 감동받았어요. 제가 어떤 이제 선배들 만나면 제 페북에 와서 좋아요도 누르지 말라고 제가 부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괜히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흠이 많은 기자잖아요. 약점도 많고. 그러니까 괜히 뭐 허지영 기자 칭찬했다가 같이 욕먹으면 안 되니까 제가 좋아요도 누르지 말라고 만나면 그래요. 근데 대놓고 이렇게 페북에 이렇게 글을 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MBC PD수첩 제작진이랑은 일종의 뭐랄까 좀 업무 협조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하다가 좀 막히는 것들 이제 PD수첩에 자문도 얻고 또는 PD수첩 제작진이 이제 하다가 막히는 것들 또 저한테 또 물어보시기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언론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고 할까요? 뭐랄까 진실을 파헤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냥 기자도 아니고 한겨레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굵직굵직한 기사를 써왔던 기자니까 이제 우리 한학수 선배도 이제 저를 믿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이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좋은 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다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열심히 하겠고요. 요거 아무튼 이렇게 뒷이야기.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감정 대립이 아니라 검찰의 엉터리 수사 지휘의 뒷배경에 윤석열 총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제 의심을 전 갖고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나중에 좀 확인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